저희 북마녀 워크숍 신비한 타로 스토리텔링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타로 카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저 카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카드가 바보인데 첫 번째 카드가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 그리고 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인데 0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마지막이 21이에요. 이 0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이 상황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바보인데 이 바보가 약간 그 음유시인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대. 우리나라는 사실 광대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 외국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유시인, 광대의 이미지도 갖고 있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각종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 되게 발걸음이 가벼워.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보침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거의 가출 상태고, 그다음에 한 손에는 꽃, 너무 해맑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해맑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꽃 하나 꺾어 들고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발밑이 낭떠러지다. 지금 여기서 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한 치 앞을 지금 모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발밑을 보고 있지 않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렇게 낙관적인 위험을 되게 무모하게 막 감수하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액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땡땡이도 치고 싶고 실제로 치고, 그리고 목표도 크지 않고 욕심 없고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낭만주의자로 해석이 이 친구가 됩니다. 이 메이저 아르카나는 이 0번째 카드, 이 해맑고 철없는 바보 캐릭터가 이제 막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인물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가는 스토리가 이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으로 이 메이저 아르카나 타로 카드의 세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보의 여정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정말 수많은 카드들이 있어요. 수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덱 중에 뭐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뚜렷하게 좀 달라 보이는 카드를 골랐어요.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비교가 되는 것들을 갖고 와봤는데, 자, 바보 카드, 아까 보셨던 유니버셜 카드죠.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에브리데이 위치는 이제 마녀들, 마법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항상 고양이가 옆에, 지금 고양이가 잘 안 보이는데 고양이가 지금 옷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양이가 되게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지금 순서는 미스티컬 캐츠, 에브리데이 위치, 놈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건데, 바보 카드를 기준으로,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브리데이 위치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히 낭떠러지 막 이런 것까지 더 자세하게 더 그대로 묘사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 고양이 카드에서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사실. 그리고 이쪽은 낭떠러지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보여지는, 고양이가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그리고 꼬리도 조금 더 지금 되게 흥미로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스티컬 캐츠는 이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아신다면 더욱더 이 카드를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리딩을 할 때 추가를 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고양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소장할 때 되게 즐거운 그런 카드이고, 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풀이 아니고 더 캣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가 이 바보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거의 뛰어넘은 그 자체로 사실 설명을 해버린 거죠. 더 캣이라고. 이 고양이가 이제 다닐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를 보시면 놈 카드는 굳이 말하면 이 친구보다 저 친구가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술에 취한 느낌.
옷도 더 거적대기처럼 보이고 발도 한쪽 신발 잃어버렸고 하지만 즐겁지. 그래서 지금 사실 거의 술에 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더 즐거운 표현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래쪽을 보시면 영 옆에 영 왼쪽에 더 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카드들이 4가지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악마. 아까 악마가 되게 다양하게 더 무섭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디몬 캣이라고 해서 되게 험악하게 그려져 있고, 사실 여기서는 이 밑에 잡혀있는 애들이 그냥 3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는 카드고, 오히려 그 죽음 카드보다 이 미스티컬 캐츠에서는 데스 카드보다 이 카드가 더 심하게 더 세게 그려져 있어서 조금 내담자분들이 당황하는 카드입니다. 에브리데이 위치로 가보시면, 자, 어떤 아저씨가 2 남녀를 지금 꼬시고 있는데, 한쪽에다가는 돈주머니로 꼬시고 있고 한쪽에다가 아이스크림으로 꼬시고 있어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아이스크림 정도로 여자를 꼬신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꼬시고 있고, 또 고양이들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무릎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유혹의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 놈카드는 그에 비해서 이제 캐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악마의 완전히 이 인간 이런 부분들보다는 악마 자체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탑카드. 자, 탑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이제 지금 난리가 난 카드인데, 자, 미스티컬 캐츠는 탑이 부서진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완전 그냥 엎어지는 상황이라 고양이들이 겨우 매달려 있고 사실상 다 떨어져 나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뒤에 이제 천둥번개 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캐츠 카드는 되게 귀여워요. 그 다음에 놈 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대략 박살난 상황이라서 그냥 박살이죠. 이거는 박살이 나서 얘는 떨어질 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위치 카드. 지금 저기 탑이 무너진 건 무너졌거든요. 지금 무너졌는데 저 마녀가 표정이 미묘해요. 사실 여기 지금 고양이들이나 또 술 취한 저 아저씨나 여기에 인물들과는 달리 저 마녀는 되게 뭔가 이거 봐 이런 표정을 사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탑을 얘가 무너뜨렸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탑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뜨린 거라면 그 무너뜨린 사람은 이 인물이 되겠죠. 혹은 내 말대로 얘가 무너졌잖아, 내가 경고한 대로 이게 무너졌잖아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탑이 무너져서 당황하는 표정도 아니고 당황한 자세도 전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나 자세 같은 것들을 되게 인물이 나온다면 카드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로점을 볼 때 제대로 질문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내담자 입장이라는 게 이제 리더의 입장이 아니고 보시는 분, 보러 오신 분의 입장이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 이것은 나 자신이 만약에 셀프 타로로 보신다면 이렇게도 해야겠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할 것, 금리를 해당하는 시기를 물어볼 것,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에 상황을 이야기를 안 하시면은 그 점괘 카드 자체가 아주 꼬이게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 힘들어지고 아예 잘못된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어떤 기운이 있는 리더는 그 보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숨기는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이게 꼬이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라는 상황이 됩니다. 타로 리더한테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됐냐? 올해 연애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해도 나오긴 나와. 뭐 전 봐드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분명히 내가 이 애랑 썸을 타고 있어. A랑 썸을 타고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더니 얘도 마음에 들어. 내가 누구랑 만나야 될까요? 누가 나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점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로 점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리더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확실한 건 너무 먼 미래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향후 한 3년간은 결혼운이 없다. 그리고 10년 뒤에 하는 팔자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타로점을 보면 답이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면 10년 후의 거는 지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근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때 타로 리더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타로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한 부분이 그 의미와 내가 본 이미지의 조합을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마인드맵을 했었어요. 해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 단어, 그 타로 카드에 붙어 있는 그 상징 의미, 그거를 가지고 이 카드를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그래서 이 모든 78장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도 됐었고, 왜냐면 질문이 이 카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아니잖아요, 질문이. 그리고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도 어떤 연애에 관련된 질문, 직장에 관련된 질문, 가족에 관련된 질문 너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징, 이 카드의 이미지, 이거를 먼저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